참, 이 공군부사관 성추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 사회적인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현역 장성이 연루된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 된 일인가요, 교수님? 네, 지난달 29일인데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육군 준장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여가지고 회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 여 직원에 대해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를 한 그런 혐의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국방부에서 6월 3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그 여직원이 6월 30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당사자는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 노래방에 가면 다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혐의가 입증이 돼가지고 보직 해임을 하고 이제 구속을 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해군 준장이 긴급 체포된 이후로 이제 처음인데요. 글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군대가 얼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국방부 성추행 사건 신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날짜,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에 국방부에서 지난번 공군 사건 가지고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이 사람 소속이 국방부 직할부대니까 장관 코 밑에서 근무를 하는 장성이라는 거죠. 사실 네. 장성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부끄러운데요. 최근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군기강 확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정의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장관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보고를 받고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례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고 당일에서 지금까지 날짜별 시간대별 조치 사항으로 이 구분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방부는 성폭력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0여 건 정도 접수가 된 가운데 20여 건은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근절 의지 거듭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의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군이라고 하는 존재 목적이 뭔지,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하고 그저 보직과 진급에 대해서 신경을 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 장관의 건절 의지는 그거는 분명히 있겠죠. 이제 문제는 바로 이번 일 같이 코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게 전파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에 대해서 이제 민의 어떤 국민의 통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군이 자정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예컨대 군사법원을 없애고 일반 법원으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바로 저런 일을 하는 저런 장성부터 1심 때부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만 근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